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소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키르기스스탄의 루나 여행사 소식부터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영상에서 루나 여행사의 이경수 대표님과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면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키르기스스탄의 현지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일정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에어 이스턴을 타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루나 여행사 사장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해서 다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르기스스탄 도착 후에 관광 차량으로 보이는 곳에서 루나 여행사의 이경수 대표님이 직접 스피치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 자, 중앙아시아 온 지 지금 13년 차인 루나 여행사 대표 이경수입니다. 앞으로 3박 5일 일정에 제가 파이로 이제 첫 여행을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첫 파이 네, 첫 파이 여행, 그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첫 번째 아닐까 제가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1차 투어에 그치지 않고 파이코인을 통한 2차 투어 4박 6일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키르기스스탄 관련 소식은 좀 더 디테일하고 신속하게 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 루나 여행사 대표님이 직접 또 입장을 해주셨고, 또 이 4박 6일 일정 이 투어에 참여해주신 제 방의 멤버이시기 때문에 4박 6일 동안의 여정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4박 6일 여정의 투어의 결제 조건은 30파이코인과 30만원 현금 결제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100% 파이코인으로만 결제도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300파이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투어에 참여하신 웹 3.0님은 100% 파이 결제가 아니고요. 30파이코인의 현금 결제 30만원으로 4박 6일 투어를 진행하셨고, 여기서 항공비는 별도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물론 투어 후기가 매우 만족스럽게 다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제 방에 계시는 다른 파이오니어 분들도 내년 정도로 해서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또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파이코인을 통한 이 키르기스스탄 여행 후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키르기스스탄에 국내 여러 연예인들이 또 방문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루나 여행사 이경수 대표님은 현재 영상을 잠시 보시는 것처럼 윤택, 윤도현, 코요테 멤버인 백가 등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직접 이 투어를 다 매니징을 하셨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그래서 관련 영상 링크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면 항공편 또한 모두 파이코인으로 받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파이2고와 같은 파이 프로젝트와 협업 또한 생각을 해두고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아주 크게 지금 두고 계시고, 파이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으신 아주 열성적인 파이오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파이코인을 통한 키르기스스탄 여행을 파이 생태계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론 국내에서 P2P 거래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국경을 뛰어넘어서 다른 국가에서 다른 지역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이야말로 암호화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집중형 서버나 중간 매개체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하는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파이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요, 복잡한 환율 계산이나 국가별 은행 시스템과 같은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뛰어넘는 결제와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론상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P2P 거래 문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코인이 독자적인 내재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거래소의 트레이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현재는 키르기스스탄 여행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래에 다른 여러 국가나 지역에 방문하셔서 아시아 국가,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 파이코인으로 즉각적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때에는 이 파이코인이 가지는 내재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을 거다, 이렇게 분명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남기는 부분은 파이 생태계 초반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의 루나 여행사, 그리고 이경수 대표님, 그리고 투어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신 이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2의 루나 여행사, 제3의 루나 여행사도 국내에서 또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웹 3.0 브라우저 중 하나이죠. 카본 브라우저가 파이 SDK와 통합을 예고하고 있어서 파이오니어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 3.0 브라우저라는 것은 프로젝트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브레이브 브라우저처럼 암호화폐 지갑과 해당 브라우저가 연결이 되어서 암호화폐 코인으로 브라우저 생태계 활동이 가능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웹 2.0 브라우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여러 잡다한 광고들이 모두 블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웹 3.0 브라우저에서는 광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광고를 보게 되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코인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존의 구글과 같은 웹 2.0 브라우저에서는 유저들의 여러 데이터들이 이 뒤쪽, 즉 백엔드 쪽에서는 대기업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독점이 되는 부작용들이 있었으나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나 카본 브라우저와 같은 웹 3.0에서는 영지식 증명 방식이나 또는 정보를 따로 공유할 필요 없이 브라우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과 같은 웹 2.0 플랫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저들의 데이터 소유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카본 브라우저 또한 그런 웹 3.0 방향을 띠고 있는 브라우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브라우저에 관해서는 제 채널에서 지난 2월에 카본 브라우저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카본 브라우저 측에서는 본인들이 파이 SDK와 통합을 해보겠다, 이런 플랜을 내비쳤고 이번에 다시 파이 생태계와 연결을 얘기하면서 파이오니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이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타 기업에서, 타 프로젝트에서 파이 생태계와의 통합을 얘기하거나 파이 코인을 더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파이 커뮤니티가 거대하기 때문에 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려 노력하는 그런 타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카본 브라우저 같은 경우 아직 유저층이 매우 적은 신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안에 훨씬 엄격한 앱스토어에도 아직 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는 구글 스토어에서만 정식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이고 여기 현재 로드맵을 확인해 보면요. 올해 3분기부터는 앱스토어 등에도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카본 브라우저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회 이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웹 3.0 브라우저의 대표적인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1억 회 이상, 그리고 수많은 타 브라우저들을 검색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를 보여준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브라우저 중에서 이 카본 브라우저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본 브라우저 홍보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바로 카본 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홍보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존재합니다. 현재 이 코인은 여러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파이의 홍보를 하는 시기와 이 펌핑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공통점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본 브라우저만의 홍보만을 믿고 파이오니어 분들이 해당 코인을 섣불리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신중히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에 파이 지갑의 QR코드와 메모 기능 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파이 P2P 거래를 함에 있어 훨씬 신속하고 편리해짐이 강조되는 여러 P2P 영상들이 X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많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파이코인은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이 P2P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방 지갑 주소를 붙여놓고 또 전송을 해야 되는 이러한 좀 매뉴얼적인 전송 방식에서 현재는 QR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결 수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매장에서는 파이 결제 QR코드를 또 힘들게 따로 제작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영상이 지속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의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번에는 IBM 개발자 출신이자 파이 생태계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IQ의 X 계정을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Q는 파이 네트워크를 미래 UBI 성격에 부합되는 암호화폐로 자주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X 포스팅을 읽어보면요. 서클은 독일 베를린에서 UB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클은 스텔라 블록체인 위에서 USDC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게 UBI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많은 파일럿 UBI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스텔라의 포크입니다. 이 공간을 잘 지켜보세요라고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UBI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얘기고, 이 보편적 복지의 일종으로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량의 현금 혹은 현금에 준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UBI를 정의 내리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UBI는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된다라는 정확한 개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UBI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는 신용화폐 대신 암호화폐로도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이슈를 만들어낸 월드코인의 샘 알트먼 또한 Y 컴비네이터 대표였을 때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UBI 실험을 쭉 해왔었고요. 챗 GPT AI 개발과 더불어서 함께 기획했던 게 바로 이 블록체인 위에 월드코인을 통한 UBI 시스템이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들의 거주 지역부터 자녀들의 학교가 다 다를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조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생활 거주 지역의 이동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또 그에 따라 UBI를 국민들에게 또 중복 없이 보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정의를 달게 되면 블록체인 상으로도 암호화폐로 국민들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UBI에 대한 탐구와 블록체인의 장점을 계속적으로 연관짓는 테스팅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서클사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UBI 테스팅을 베를린에서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사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해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블랙락과 이 피델리티의 투자를 받기 시작한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텔라 블록체인과 협력을 해서 미국의 동맹국이죠, 우크라이나 측에 USDC를 보내어서 난민들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UBI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우크라이나 CBDC 개발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IQ가 얘기하는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들이 현재 UBI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스텔라 네트워크로도 분명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스텔라와 호환이 가장 잘 되는 블록체인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임을 기억을 해두라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1인 1계정으로 참여도에 따른 공정한 코인 분배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UBI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블록체인을 보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스텔라에서는 코인을 움직이고 머니그램에서는 그것을 현금화하는 그런 브릿지 부분을 완성시켜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스텔라가 전 세계인들에게 1인 1계정 또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미 230개 국가 이상 널리 퍼져 있는 파이 네트워크와 협력을 한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이와 스텔라는 이미 프로토콜이 99% 이상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호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IQ가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 파이 개발자들의 출신지이죠. 스탠포드 대에서 예전부터 UBI 프로그램을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상대로 연구 중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연결고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파이 네트워크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흥미 요소로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저서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재테크 전문가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X 계정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X를 통해서 연준, 이 페드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즉 CBDC가 비트코인, 금이나 은을 더욱더 귀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러니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늦기 전에 매입하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얘기를 해왔었고, 이 장기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항상 설명을 해오면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로버트 기요사키의 X 계정을 보면요, 이미 팔로워 수는 245만이 넘는 초대형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윗글 하나에도 수천 개의 하트와 수백 개의 리트윗 또는 댓글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랬던 그가 최근 9월 26일에 영어 대문자 P라는 단어만 하나 써놓아서 파이오니어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P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추가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소에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포스팅을 즐겨 쓰는 그가 9월 26일 P를 트윗한 날에 또 하나의 글이 있었는데요. 이 직역을 해보자면요. 바이바이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시티뱅크는 오늘 은행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해서 기관 예금을 연중 무휴, 국경 간 거래 사용할 수 있는 시티뱅크 토큰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US 달러 바이바이라는 트윗글을 남겼습니다. 시티은행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고객 예금을 이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시티뱅크의 프로젝트가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르고 편리한 결제 방법인 비트코인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파장을 일으킬 만한 X 글을 남기고 같은 날 이 P라는 레터를 남겼기 때문에 이 알파벳 P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파이오니어들이 상당히 많은 방문을 하시고 댓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현재까지 파이 네트워크를 정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파이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그런 네임들을 보면요. 일단 파이코인을 1000만 개를 매집을 하려고 했던, 공식적으로 X 계정에서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얘기를 해왔던 비트코인계의 거물이 있죠. 챈들러 고어가 있었고요. 또 파이코인을 IOU 토큰으로 호비 거래소에 상장시켜버리고 현재 파이코인 실제 물량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저스틴 선이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죠. 현재는 많은 문제를 좀 겪고 있지만 비트보이는 파이 초기 때부터 파이코인을 소개를 해왔고 또 채굴을 해왔고요. 그런 점들을 본인이 유튜버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경제학자이자 전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구 이사였던 아르킨 사이노즈 같은 경우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상의 대중성을 가진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진 코인으로 본인 채널에서 리뷰를 했었고요. 또 현재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웨스 스펜서는 초반에는 파이코인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파이코어 팀과 서로 소통을 할 정도로 파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파이코인이 오픈메인넷 전환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파이코인을 언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글은 현재까지는 미스테리로 남고 있지만은 분명 이런 부분은 희망회로의 일부분으로 재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그런 가벼운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